자, 좌표계에서의 선, 면, 부피 요소라고 해서 이 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미소 변이 벡터, 미소 면적 벡터, 미소 부피 요소 이렇게 세 가지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이 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빨리 진행을 하면서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변이 벡터는 보통 이제 DL 이렇게 쓰고요. 역시 이제 그리피스 전자기하학에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미소 변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x,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임의의 점 P, x, y, g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x, P'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g, d, g. 그래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g축 방향으로 각각 아주 조금씩 변한 벡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소 변화량 x 방향, 미소 변화량 xy 방향, 변화량 g 방향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원통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아이를 이제 단위,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변이 벡터니까 당연히 단위는 길이 단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길이 단위. 자, 근데 길이 단위를 가지려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더하기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모두 같은 길이 단위를 가진 아이들끼리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세 명이 각각 전부 다 길이 단위를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단위 벡터는 단위가 없죠, 그죠? 우리 할리데이 3강에 있습니다.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 벡터라는 거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벡터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같은 차원인 두 개를 나눠줬기 때문에 얘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차원이 없고 결국 얘가 길이 단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dx, dy, dg는 모두 길이 단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은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원통 좌표계에서는 지금 x, y라는 이 햇이 없죠, 그죠? 단위 벡터가 없기 때문에 s 햇과 파이 햇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dl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s 방향으로의 아주 작은 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던 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써보면은 파이 방향으로의 아주 작은 변이, 그리고 요 단위가 없는 요 햇, 그죠?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를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가 뭐냐면 얘는 우리가 2차원에서 그리겠습니다. x, y축이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P점에서 P'점으로 가는데 이때 요 각도 변화를 지금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얘는, 그죠? 각도 변화. 얘는 길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길이 차원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변이 벡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한 위치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기하학적으로 호의 길이는 요 d파이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요 반지름을 곱해주죠. 그죠? 근데 반지름이 여기서는 s죠. 그죠? 그래서 변이 벡터를 나타낼 때 앞에 s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s, d파이, 그리고 파이 햇. g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쓰냐?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r방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길이 차원이니까, 그죠? 자, 세타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세타는 g방향이었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얘랑 똑같습니다. 얘가 g방향이고, 얘가 뭐 예를 들면은 x방향이라고 칩시다. 요 평면상에서 움직여도 세타가 그대로 이제 정의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타고 요만큼 변화하기 때문에 요 거리가 r이기 때문에 요 변화한 길이 파이 방향으로 변화한 파이 햇 방향 세타죠. 세타 햇 방향으로 변화한 요 길이가 r d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r d 세타 그다음에 세타 햇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파이입니다. 파이 앞에 뭐가 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자, 3차원으로 갑니다. 자, 요 점에서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럼 요 점, 그죠? 요게 P고, 요게 뭐 Q라고 합시다. 뭐 정사형이죠, 그죠? 요게, 파이는 이제 요게 X면, 요 방향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요걸 S라고 칩시다. 사실 S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R sin 세타죠. 그죠? 요 S에다가 요만큼 변한 d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변이는 S d파이가 되는데 요게 R sin 세타 d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sin 세타 d파이 파이 헷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요 세 개를 알면 요 요소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나중에 변이가 아니라 면적 벡터 구할 거고요. 부피 요소 구할 겁니다. 자, 면적은 길이 2번 곱하면 되죠. 그죠? 부피는 길이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부피 요소를 구할 때는 요거 3개 다 곱하면 되고요. 하나, 둘, 셋 곱하면 됩니다. 자, 면적 요소 곱할 때는 요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곱하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i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2개를 곱해주면 돼요. 자, 면적 벡터가 이제 DA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뭐 DS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문자. 아니면 뭐 스몰 a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도 이게 DL로 표현했는데 뭐 S로 이렇게 스몰 s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제 스칼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직교자 표계에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다 쓰기가 좀 곤란해서 예시입니다. 이거 말고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앞에서 이제 dx와 dy를 곱하고 선택하지 않은 g 방향 단위 벡터를 곱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직교자 표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x, y, g 방향이죠. 그죠? 자, 아까 전에 dx와 dy를 곱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점에서 P점에서 어떤 점으로 갑니다. 그때 dx 방향으로의 길이 그리고 dy 방향으로의 길이 2개를 곱하면 요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그게 이제 면적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dx와 dy를 곱했다는 건 이제 그 면적의 법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법선이라는 걸 나중에 아마 노멀 벡터를 배울 텐데 그 법선의 방향이 요 2개와 수직한 방향, 즉 지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g도 가능하죠, 물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벡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y랑 g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럼 x 햇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어떤 축을 잡든 세 개의 코디네이트는 전부 이제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 예시를 들자면 이번에는 ds와 d파이를 가져왔어요. 아까 전에 ds는 그대로 ds였고, 그죠? ds 햇, 그 다음에 s d파이, 파이 햇이었죠. 그 다음에 dg, g햇. 자, 이 중에 누굴 선택했냐면 s 햇과 파이 햇 방향으로 2개를 선택을 해서 곱했고요. 앞에 크기로서.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면적과 수직한 방향, g 방향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는 ds와 dg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햇이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보호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구면좌표계에서의 예시는 r과 세타 방향을 잡으면은 앞에 r이 붙겠죠, 그죠? 그다음 파이 방향이고 r과 파이 방향을 잡으면은 r은 그대로 dr인데 파이는 r sin 세타가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타 방향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미소부피 요소 3개 다 때려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타우라는 용어를 여기서 많이 씁니다. 타우. 요건 이제 부피 요소라고 한 거는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때려 곱하면 되고요. 자, 원통좌표계 S, ds, d파이, dg, 구면좌표계 r제곱 sin 세타. 여기 붙어 있던 r과 여기 붙어 있던 r sin 세타가 곱해져서 r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파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d 타우 안 쓰고 dv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예시 문항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피스에서 가져왔어요. 그리피스 2장. 물론 이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전공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우리가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미가 당긴다면 한번 풀어보세요. 길이 L인 뭐 도선에 이제 요렇게 생긴 도선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요게 이제 거리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우리 이제 전기력을 구할 건데, 왜냐하면 21장이 전기력이고 22장이 전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일단은 아직, 프리뷰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장까지는 안 가고요. 전기력에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요 전기력 벡터를 나중에 구해볼 거예요.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래서 요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계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분포된 거에다가 요 지점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 중첩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9장에서 1학기에서 9장에서 그 질량 중심 구할 때 했죠. 그죠? 질량 중심 구할 때 이렇게 시스템이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으면 모두의 힘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아이에 의한 힘, 이 아이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을 전부 벡터적으로 합해주면 되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들을 전부 각각의 이제 어떤 영향들을 구해서 전부 벡터 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동그라미 모양인데 요 모양 요 위에 있는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자. 요거 이제 나중에 해볼 거고요. 우리 요거 하나만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요 문제를 만약에 해결한다고 칩시다. 지금 풀진 않을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2학기 때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은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실제로 이제 요거의 방향을 요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할리데이에서는 이렇게 식은 제시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를 벡터 합을 할 때는 크기를 따로 이제 가져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기만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이제 4파 입실론 제로라고 해서 요거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상수죠, 그죠? 상수 K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R제곱은 어떤 지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점전화와 점전화 사이에 어떤 일렉트릭 포스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그 점전화와 점전화 사이의 거리 R이면 R 제곱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쿨롱 법칙입니다. 당연히 이제 플러스랑 플러스 같은 부호면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일 거고요. 서로 다른 부호면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점이 아니거든, 그지? 얘는 이제 연속된 분포기 때문에 우리 질량 중심 구할 때도 했지만, 불연속 분포일 땐 시그마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연속 분포가 되면 인테그랄,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영역들을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분을 해주려면은 요 식을 요렇게 아래로 바꿔줘야 돼요. 자, 뭘 하는 거냐면, 점이 아니라 분포기 때문에 이 각각을 굉장히 작은 요소들로 쪼개가지고 요걸 점으로 취급할 거예요, 점. 그럼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죠, 그죠? 물론 전기력으로 문제를 풀려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푸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 Q라는 전하가 있고 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꿀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점으로 이제 취급을 할 텐데 이 미소한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DQ, 아주 미소한 전하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꾼 거죠. 요 미소한 전하에 의한 일부의 힘은, 전체 힘이 아닙니다. 구하려는 힘 중에 일부 힘은, 똑같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그 R, 그죠? R 제곱 분의 요 Q는 요 Q가 되겠고요. 요 Q. 그 다음에 요 DQ는 요 DQ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있는 요 전하 사이의 힘, 그 힘을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구한 다음에 요 힘을 요 축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고 요 축에 대해서 쭉 요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닌데 점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야 봐봐, 난 점이야. 점이니까 우리 쿨롱 법칙 적용해서 한번 짝짝꿍을 해보자. 자, 요렇게 점이다 해놓고 딱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바로 이제 돌변. 아니야, 나 사실은 점이 아니었어. 사실은 요만큼 적분해야 되지롱. 이러면서 요만큼 적분을 해주면은 요 지점에 미치는 영향이 계산이 되는 거죠. 쏙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DQ는 그러면은 뭔데요, 선생님? DQ는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선전한데요. 요 케이스죠. 선밀도. 자, 선밀도라는 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케이스에서는 거의 전부 다 일정한 밀도를 가정할 겁니다. 판이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이 판에 이 아이들이 전부 일정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균일하게. 이 판이면은 이제 시그마라는, 그러니까 넓이면은 시그마라는 어떤 밀도를 쓰고, 부피면은 로라는 밀도를 쓰고, 길이면은 람다라는 이제 밀도를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DQ라는 거는 아주 내가 선택한 요만큼의 요 길이, DL이라는 길이에 해당하는 전하량인데, 그 전하량이라는 거는 요 길이에다가 선 전하밀도 람다를 곱해주면은 그게 요 전하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왜 선생님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람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 DL분의 DQ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전하량이 만약에 라지 Q라고 한다면 이 선 전하밀도라는 건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은, 만약에 균일하다면 전체 전하량을 전체 길이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차원이 길이분의 전하량이구나. 차원이 미소 길이분의 미소 전하량이구나. 가능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시그마로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 면적분의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DQ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그마 L제곱이라는 어떤 차원을 가져야 되고, 그게 요거랑 이제 같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부피면은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게 DQ랑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말이 길어지네요. 자, 다음. 자, 요런 문제들도 가능합니다. 자, 앞에는 전부 이제 선 전하였죠, 그죠? 근데 요거는 면밀도 시그마, 그죠? 요거는 원반입니다. 아까는 요렇게 끄트머리만 따져 있는 골이었다면 이번에는 면적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요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점으로 이제 취급해서, 야, 나 점이야 하면서 쿨롱 법칙 적용을 시켜서 일반화시킨 식을 만든 다음에, 점이 아니지롱 하면서 동그라미로 만들고, 동그라미로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R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요렇게 쌓이면서 요 지점에 그 영향이 합쳐지겠죠, 그죠? 벡터적으로. 그다음 이 껍질도 마찬가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요거를 풀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 껍질 정리라는 걸 또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아마 요거를 증명을 안 하고 껍질 정리 아마 증명을 안 하고 쓸 겁니다. 근데 요거는 껍질 정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 할리데이 13장에 중력도 나오거든요. 중력에서도 똑같은 껍질 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력도 역제곱장이고, 역제곱 힘이고, 그죠? 이 쿨롱 힘도 역제곱 힘이기 때문에 같은 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껍질 정리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다른 이 상황에 대해 다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 꼴이 비슷하죠. 같죠? 자, 사실은 그리고 이게 껍질뿐만이 아니라 안에 구가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원입니다. 원. 정확하게 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자, 그리고 중심에서 선을 위쪽으로 G만큼 끄어가지고, 요 지점이 라지 Q라는 전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전체 전하량이 스몰 q예요. 그리고 전하 밀도 람다는 전체 길이 2파이, 그리고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2파이 r분의 q가 되겠죠, 그러면은. q와 람다 사이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요 가지고 요 지점에 요 고리들이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힘을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 5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 Q1, Q2 이렇게 쿨롱 법칙만 배운 상태에서 요거를 미소 전하로 쪼개가지고 미소 전하에 의한 점이라고 치고 효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적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한 거예요. 재밌겠죠, 그죠? 자, 일단은 df 요 작은 i에 의한 영향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제곱인데 r이 요 지점에서 요까지의 거리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 r g니까 r제곱 더하기 g제곱 인데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그냥 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q 라지 q 스몰 q 이렇게 dq 이렇게 잡겠죠. 왜냐면 얘가 dq였으니까. 근데 이제 선전압 밀도에 의해서 dq가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 dl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요게 바로 요 점이 요 q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입니다. 자, 크기만 가져왔다 그랬어요. 크기만. 그럼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 거죠. 자,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게 요렇게 미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뭐 얘 플러스라고 치면. 자, 그럼 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동그라미고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얘 중에 얘를 쪼갭니다. 쪼개면은 수직 방향이 있고 지축 방향이 있고 수평 방향이 있는데 요거는 상쇄될 거라는 거죠. 아이고. 상쇄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있는 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는 이렇게 힘을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거 쪼개면 요거 상쇄되겠지,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힘 중에 나중에 적분할 때 살려야 되는 힘이 코사인 알파 성분만 살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죠? 그래서 df는 요건데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코사인 알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적분해줘야지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람다, 그 다음에 dl은 요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바로 이렇게 써줄게요. 코사인 알파 요거의 막꼭지 각이기 때문에 요 알파죠. 그럼 요거 분의, 그죠? g.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곱해야겠네, 그지? 맞죠? 3. 아니지. 맞나? 그 다음에 g. 그죠? 루트죠. 엉망이네. 자, 요 길이는 요 잔체가 아니라 요거의 루트 씌운 값이니까 요걸 하나 더 더해주면 2분의 3승이 되겠네요. 그죠? g는 요렇게 코사인, 요만큼이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죠?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람다까지 아까 곱해줬으니까 dl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dl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원통 좌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서의 dl을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s, s, 그 다음에 s d파이, 파이, dg, g. 자, 근데 지금 dl이 이렇게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s 방향으로의 변이가 없어요. g 방향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s d파인데 s 대신에 r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r d파이 요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전체 힘이 될 거고요, 그죠? f 이꼴, 자, 우리 상수, 이 전체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귀찮으니까 상수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4파 엡실론 0분의 1에 qg 있죠. q 람다 g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상수죠. 왜? 파이에 대해 적분할 거거든, 나는. 파이는 뭐냐면은 이 각도예요, 각도. 이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요 전체 2파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던 게 있으니까 4파 엡실론 0 q 람다 g r도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r제곱 더하기 g제곱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선생님 2파이, 4파이 날릴까요? 아니요. 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요걸 써먹을 거거든.
자, 그래서 좀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2파이 r을 여기로 가져와서 2파이 r 람다, 2파이 r 람다를 스몰 q로 가져오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대로 쓰고요. r제곱 더하기 g제곱에 2분의 3승에 자, q 있죠, g 있죠, 그 다음에 스몰 q 나오겠죠. 그래서 q,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따져줬지만 방향은 G축 방향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G축 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고리 모양이었고 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선이 아니라 면적이었으면은 면적 요소를 갖고 와서, 그죠? DL이 아니라 DA 면적 요소를 가져와서 2번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부피면은 3번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극한을 한번 취해서 한번 뭔가 해볼 텐데, 자, 뭘 하냐면 지금 만약에 R이 0이라고 칩시다. R이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Q라는 아이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점에 있는 거죠. 그게 R이 0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 Q라는 점과 스몰 q라는 점이 G만큼 떨어진 상황이겠죠. 점전화와 점전화 사이에. 자, 되나 보자. R이 0이면 G제곱인데 남는데 2분의 3승이니까 G3승이 남겠네요. 그죠? 그 위에는 G가 하나 있으니까 G제곱이 남겠네요. 그러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G제곱에 QQ. 쿨롱의 법칙 그대로 가져왔죠. 그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